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AI 강의 인터프리터빌리티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What is explanation?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얘기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강의로 커버하기는 어렵고 아마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나눠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좋은 페이퍼가 하나 있는데요. 리뷰 페이퍼 거의 교과서 수준 60페이지 정도로 쓴 아주 좋은 페이퍼가 있는데 이제 멜버른 대학의 팀 밀러가 쓴 Explana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이제 소셜 사이언스 사회과학에서 인사이트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페이퍼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6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걸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오늘 내일 이번 익스플라네이션 강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팀 밀러의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좀 이렇게 바꾸고 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explanation 즉 설명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간단한 답은 answer to a why ques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을 때 답을 한다 이런 뜻이죠. 뭐 예를 들자면은 이 환자에게 이 치료가 왜 안 듣는 거야? 뭐 이런 질문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답이 설명이 되죠. 그다음에 내가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리젝션을 먹었어. 거부를 당했어. 왜 그런 거야? 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외계인을 한 번도 컨택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왜 지금까지 외계인에 대한 컨택이 없었던 거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이런 게 이제 다 익스플레이션이 되겠죠. 근데 이 세 가지 유형을 지금 세 가지 질문을 여기 먼저 잠깐 보여드렸는데 혹시 이 질문들이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외로 뭔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예? 이게 디퍼런스를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가만히 보면은요. everyday question.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간단하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질문이 있는가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그리고 일반화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Why did the treatment not work on the patient? 환자의 이 치료가 왜 안 들어? 라든지 아니면 내 그 대출 신청이 왜 거절된 거야? 이런 질문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어떤 결과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everyday question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세 번째 질문이었던 지금까지 외계인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거는 가만 생각해 보면은 훨씬 더 일반적인 과학적인 현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뭐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의외로 이게 또 그 라이프라는 것 자체, 에일리언 라이프라는 것 자체의 정의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좀 필로소피컬한 철학적인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위에 있는 이 두 가지 질문하고 굉장히 다른 종류의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머신러닝 그리고 AI에서의 explainability 또는 explanation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 밑에 있는 거는 우리의 지금 그 설명 대상이 아니다. 이런 종류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 환자한테 이 치료가 왜 안 들은 거야라는 종류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출 신청을 했는데 이 대출 신청이 왜 거절된 거야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이제 요거를 이제 인지를 하시는 것이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퀘스천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why 퀘스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질문에는 이제 how도 있죠. 어떻게 퀘스천도 있습니다. 어떻게는 왜 따로 다루지 않았냐 하면 대체로 how 퀘스천은 why 퀘스천으로 전환이 됩니다. 반대는 잘 안 돼도 그 how 퀘스천은 why 퀘스천으로 대부분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약간 바꾸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내 그 론이 거절된 거야? 내 그 대출 신청이 거절된 거야? 이거는 왜 내 론이 거절된 거하고 거의 동일한 뜻이죠. 예, 이렇게 완전히 how를 why로 바꾸기만 해도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다소 좀 단어를 조금 더 넣긴 해야 될 수 있어도 어쨌든 대부분 how question은 why로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how를 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반대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why의 퀘스천이 있는데 how로 질문하면 그걸 다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how는 why로 되기 때문에 why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explanation이다. 이렇게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강의의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interpretability, 이제 해석 가능성, 뭐, 이거하고 explanation, explainable AI 때문에 더 떴습니다만, 이 두 개가 혼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점은 뭐고, 공통점은 뭐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explanation이 interpretability에,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interpretability가 explanation을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explanation이 interpretability 안쪽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유는 설명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는 기계와 인간의 관계처럼 인간이 서브젝트로, 인간이 어떤 주체로서 중간에 끼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explaining이라고 하는, 설명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이고 인간의 인지과학적인 인지 능력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이고 인지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인간 같은 경우에 사람에 따라 좀 틀리겠습니다만 기계는 그렇지 않죠. 길고 정확하게 규칙만 있으면 그걸 다 연산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숏한 짧은 설명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설명하는 자하고 설명을 듣는 사람 사이에 인터랙션도 있어요. 대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누가 그걸 잘 보기 어렵다면 그걸 더 잘 보게 만들어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터랙션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셜한 컨텍스트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explanation, 설명이라고 하는 컨텐츠, 그 컨텐츠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interpretability를 얘기할 때 제일 크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explainability, 그러니까 설명 가능성, 설명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interpretability에 비해서 사회적인, 인지적인 그 차원을 더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explainable하게 만드는 게 interpretable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고려할 게 더 많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이제 explainable 또는 interpretable AI를 만들었을 때 휴먼 스타일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거 다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이제 그에 비해서 원인 결과 관계, causal attribution, 어느 정도 기여했나? 뭐 요런 걸 중심으로 수치화한다든지, 그런 걸 그냥 드라이하게 보여준다, 뭐 이래버리면은 그거는 훨씬 더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explainable, human explainable 한쪽보다는 요쪽으로 이제 먼저 그 생각을 하고 개발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더 많아요. 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이거 다니까요. 이렇게 explanation, 설명하고 interpretability가 차이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렇다면 어떤 게 좋은 explanation이냐, 어떤 게 좋은 설명이냐, 좋은 설명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양이 꽤 많고요. 팀 밀러의 논문에도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 한 번에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밀러가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굉장히 많은 AI나 머신러닝 논문들을 보면은 대체로 설명을 하고 인터프리터블 하다든지, 아니면은 익스플레이너블 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저자들의 직관에 의해 가지고 그렇다라고 얘기할 뿐이지, 이게 진짜 얼마나 좋은 설명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거냐, 어떤 게 좋은 익스플레네이션이냐에 대한 방법론 같은 것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이 good explanation, 좋은 설명에 대한 중요한 이제 클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인상적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문구이기도 한데요. 설명이 컨트라스티브, 그러니까 이게 컨트라스트 하면은 이제 대비지 않습니까? 대비. 뭔가가 있고 비교 대상이 있어서, 레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달라 또는 이렇게 동일해 라고 하는 형태의 설명이 심플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설명의 어떤 원칙인데, 예를 들자면 어떤 예측을 우리가 했어요. 그랬을 때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을, 첫 번째는 이런 예측이 어떻게 만들어졌니? 라고 왜 만들어졌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질문을 하자면은 이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나은 거예요? 아니면 왜 이걸 선택했어요? 이런 질문. 이거는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사실은 요 위에 거를 답하려면 굉장히 길게 답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되고 저러저러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A는 이랬는데 B는 이거하고 이게 달라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훨씬 더 투 더 포인트로 갑니다. 심플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질문을 던지자면 How would the prediction have looked like? 그러니까 만약에 if input x were different, 그러니까 input이 x라고 하는 걸 뭐 딴 걸 넣었을 때 그러면 지금 나온 그 prediction 예측에 비해서 이걸 넣었을 때 예측은 어떻게 다른데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가면 컨트라스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죠. 한 가지 사례를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대출 신청을 한 게 이제 거절이 됐어요. 거절이 됐을 때 설명을 하라 그러면 이걸 설명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왜 거절됐는가를 갖다가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겁니다. 무엇이 이 리젝션 거절을 구성했는가 이걸 쫙 얘기를 하는 게 있겠고 그렇지 않고 다르게 이제 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낸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뭔가를 바꾼다고 했을 때 어떤 팩터가 낮게 만들기 위해서 바꾼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게 억셉트가 될 수 있다면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그 팩터가 뭐야? 이게 어느 쪽을 여러분 같으면 선호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관심사가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런 설명을 더 좋아하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금 내가 낸 어플리케이션, 내가 낸 지원서에 뭐뭐 때문에 떨어졌어 라고 하는 설명과 그게 아니고 너 어플리케이션 낸 걸 이거를 바꿔서 내면 이거는 억셉트 될 것 같아. 어떻게 좋습니까? 이쪽이 낫죠. 예, 이런 식의 설명이 더 좋은 설명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그 우리가 의료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치료 결정 같은 걸 내리는 걸 AI한테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치료법이 왜 이 환자한테 안 먹혔냐 라고 하는 그냥 질문을 컴플리트하게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이 사람의 유전자형이 어떻고 그동안 경과가 어땠으며 그동안에 뭐가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치료법이 그 잘 된 데는 어디였고 그 다음에 이 환자하고 비슷하게 그 잘 반응하지 않았던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이 환자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거를 제시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그 이해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트라스티브한 익스플레네이션은 이게 대조를 만드는 그 그 설명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에 비해서 제대로 구구절절히 설명해야 되는 익스플레네이션은 이 Y 퀘스천 자체가 굉장히 컴플렉스 복잡하고요. 심지어는 또 언서튼해요. 이게 좀 그 불확실한 것도 되게 많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심플하게 바꿔보자면 반응하지 않는 환자가 있고 그 환자가 어떤 특정한 유전자의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 환자의 약에 대해서 훨씬 더 덜 효과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이 다른 환자하고 다른 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certain combination of genes가 이 경우에는 컨트라스티브한 거고 이것의 차이점이 아마도 non-responsive한 거에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정답이라기보다 완전하게 설명한다기보다 이렇게 차이점을 대조함으로써 제시하기가 좀 편해집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제일 좋은 설명이냐 컨트라스티브한 어떤 원칙에 있어서는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물건이나 어떤 물체나 아니면은 목적 이런 거하고 참고를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혹은 뭐 동네 사람들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거하고의 greatest difference 가장 큰 차이점을 딱 이제 강조해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설명이 제일 좋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사실은 이게 레퍼런스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이 비교 대상인데 이게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설명 방법은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없고 이런 설명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적용하는 영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을 이제 그 예측하는 모델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집값이 왜 이렇게 오른다 내린다를 그냥 막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컨트라스티브한 설명을 이제 집어넣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하고의 어떤 그 대비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그 웹사이트에 올라간 다른 사람 집하고 차이점이 뭐야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그 네이버후드에 그 이웃에 있는 평균적인 집하고 그 집하고의 차이점이 뭐야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잘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많이 쓰는 게 그 데이터 내에서 대조를 잘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또는 아키타입을 찾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만들어내는 그 이제 추론이나 또는 이제 설명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많이 쓰는데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 베이스드 리즈닝, 케이스 기반 추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향후에 더 자세하게 이제 방법론 자체를 조금 설명할 때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만 빈킴이 2015년에 낸 논문에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이런 형태의 설명에 좀 이해를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림을 잠깐 보여보세요. 이거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거라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만 베이시안 케이스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LDA라고 하는 많이 쓰이는 모델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데이터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했을 때 LDA 같은 경우에 많이 쓰는 게 빈도를 갖고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 색깔로 봤을 때는 녹색이 0.26, 그 다음에 스퀘어 형태가 0.23, 눈이 이렇게 생기게 0.12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확률적으로 수치와 함께 제시하는 설명 방법이에요. 예, 그에 비해서 BCM, 베이시안 케이스 모델은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대조를 주기 위한 프로토타입 형태를 쓰는데 여기에서 봤더니 가장 대표가 되는 형태의 얼굴은 요런 네모의 요런 눈에 요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브스페이스에서는 이게 프로토타입인데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라고 좀 보강 설명을 합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 녹색, 그 다음에 네모진 쉐입이 중요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집단 전체를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것이 프로토타입이었고 요 색깔의 눈이 이런 게 중요했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베이시안 케이스 모델이고요. 이런 거를 프로토타입이라 불러요. 이런 것들을 요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걸 하나 픽업을 해가지고 그대로 보여주면서 얘가 이 집단의 일단 가장 기본적인 대표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인터프리터빌리티 강의 중에서 이제 explanation이라고 하는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고요. 좋은 explanation이 뭔지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은 이제 대조적인 프로토타입을 중심으로 하는 대조 설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